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반갑습니다. 김영윤입니다. 김영윤 TV에서도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봉규 TV에서도 혼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사님 없이 진행하려니 조금 걱정도 되고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힘내서 또 다시 혼자 섰습니다. 오늘도 좋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속에 천불나는 짓을 해왔던 이준석이 요즘에는 또 약간의 재미를 또 선사하고 있어서 요거 귀엽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준석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96.5%가 찬성을 하면서 박수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죠. 제가 볼 때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똑똑하시니까 사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중요도와 필요 없는 부분 떨쳐내고 깔끔하고 담백하게 하듯이 지금 국힘에서도 털어내야 되는 부분 정리 잘 해주실 거고 담을 부분도 완벽히 깔끔히 정리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이 바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멋진 카드가 붐업했다. 이 두 조합이 하늘에서 내린 천생연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한동훈 없었으면 어쨌을까? 대한민국의 윤석열 안 탄생했으면 어쨌을까?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요. 국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의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줄 거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성 96.5% 이거 민주당에서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거든요. 민주당의 전라도 양당제가 실현되지 않은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전라도에서 가능한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국힘 안에서도 이런 100%에 가까운 찬성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동훈을 바라는 한동훈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국민의 열망이 터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일단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보니까요, 그냥 이제 여기 봉 치고 있는 것도 기분 좋아서 치고 있는 거, 얼굴이 참 많이 밝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요거, 네, 맑아 보이죠? 이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을 기다려왔던 국민들 그리고 이준석의 탈당을 기다려왔던 모든 국민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망치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준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여러분들 좀 귀엽게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많은 재미와 답답함을 선사를 했는데요. 기대를 또 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창당한다고 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밑에 댓글 장난 아니더라고요. 한다면 어차피 지구를 떠난다라고 했는데 안 떠난 니놈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남자로서 쪽팔리지 않냐, 탈당은 해라,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이준석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부터 국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많이 돌렸더라고요. 작별 인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본인을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려 전화를 열심히 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이 닿았다면 이 핵 폐기물급이기 때문에 정치 생명 끝난다. 국민들에게 혐오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순간 나락으로 간다. 대표적인 게 김기현이었다. 우리가 숨어서 몰랐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혹시나 했었는데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이준석과 짬짬이를 해왔다. 뒤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셨고요. 여러분들 조중동의 김기현의 퇴사 사태가 떴을 때, 또 이준석과 거취를 논의했다라는 기사가 떴을 때 10만 댓글이었어요. 10만 댓글. 10만 댓글이 쉽지가 않은데요. 10만 댓글이 달렸어요. 그만큼 이준석이 비호감이었다라는 건데, 이 비호감의 정치 불황화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한 부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조중동이 맘먹고 이준석 살리기에 나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준석 안철수를 겨냥해서 욕한 부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께서 한동훈 새로운 길에 대한 응원을 해주셨고요. 건설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힘을 실어다 주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더라고요. 이 정도의 젠틀함은 갖춰야지 정치인인데 이준석은 한다는 짓거리가 요런 짓입니다. 이 TV 나와서 동영상이 있긴 한데 깔깔깔깔 거리면서 이거는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서 선을 넘었다. 예전에 함익병 거기 유튜브에 라이브에서 나와서도 현 대통령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미친놈 살다 처음 본다. 그게 대통령이다 라는 직접 워딩은 아니었지만 그게 지금 용산에서 뭐 이제 당을 이끈다, 당의 수장이다 얘기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수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놈이면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놈이잖아요. 그런 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의 보기를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이 돌직구 쇼라는 것도 보기 한번 보시면요. 이 네 가지 보기를 보시면요. 이 방송의 정치색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 SNS로 당 대표직 사퇴 후 잠적한 사람, 누가 봐도 김기현입니다. 2번, 개발 특혜 의혹 수사받는 사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곱게 포장한 거 아닙니까? 인허가 장사를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최종 그 허가권을 들고 있는 이재명이죠. 인허가 땅 장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개발 특혜 의혹이라면서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 명품백 받은 사람. 누구를 특정한다는 건 느낌이 오는데요. 저 명품백 받은 사람 김정숙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김혜경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4번, 복국집서 면박 들은 사람.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답을 듣고 싶어서 했는지 뻔하죠. 이준석 앉혀놓고 어떤 식으로 유인을 한 건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4번이랍니다. 도덕이 없답니다. 도덕을 안 갖춘 사람 입에서 도덕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방송을 봤는데 낄낄낄낄 거리면서 양쪽에 패널 하나 두고 사회 잘하는 사람들도 낄낄거립니다. 낄낄낄낄 거리면서 이준석이 안철수 의원의 그 특유의 말투를 성대모사를 해요.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준석이가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새끼야. 이러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이게 이준석이라는 거죠. 빨리 신당 차린다는지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몇 달을 국민들 답답하게 하고 괴롭혔으니 빨리 나가라는 거죠.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제가 뭐 자기가 신당을 차리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는 이준석의 신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당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독파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독파티. 그게 가장 지금 이준석이 말하는 신당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일단 뭐 독파티는 아닌 것 같고
요 이준석이 보는 재미로 요즘 산다라는 이런 SNS 도는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들고 왔는데 가끔은 어이없는 재미를 줄 때도 있어요. 이준석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만으로 38세죠. 곧 40이 되는 사람 입에서 저런 멘트들이 나온다. 그리고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도 쉽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스스로 성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당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말이 쉽게 한다. 말이 쉽게 나오는 이준석이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진짜 말 생각 없이 쉽게 한다. 이준석이요. 우리 보수를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이 가장 큰 힘인 보수를 김어준보다 수준이 낮답니다. 옆에 있으면 한 대 후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 안 읽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 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안 읽고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빨간 줄 한번 보시면요. 김어준보다 수준 낮은 여론 형성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의 보수 수준이다. 김어준보다 수준 낮은 여론 형성 과정? 김어준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뭐 땅 파고 들어갑니까? 김어준은 가짜뉴스 공장장입니다. 그냥 가짜뉴스 생산해내는 사람이죠. 그냥 뭐 뇌가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입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웃으면서 펼쳐내는 게 김어준인데 김어준보다도 수준이 낮다. 그러면 뭐 세상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밑에 분노하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도 언급 안 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자금력과 조직 동원력을 상실한 보수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 종교계와 결탁했다. 아스팔트 보수를 만들어 야당 생활을 했다. 이거 욕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진짜 욕이 나오죠. 태극기 부대를 열심히 해도 2020년 선거에 속절없이 180석 내주고 졌다. 보수가 단결을 안 해서 진 게 아니라 단결했더니 졌다. 이런 막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옆에 이거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 개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주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짖을 때는 몽둥이가 약이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막 짖는 거는요. 정말 몽둥이가 약인 거예요. 탄핵을 겪으면서 자금력과 조직 동원력을 상실한 보수가 아니라 니들의 탄핵파 때문에 보수가 괴멸의 수준까지 갔었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종교계와 결탁했다? 기독교는요. 사실 보면 보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큰 틀 안에서 자유를 열망하는 집단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탄압 속에서도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에 대해서 버리지 않는 게 종교계예요. 그런 종교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 미친 듯이 탄압,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탄압에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는 게 맞고 자유를 사랑하는 보수가 종교계와 함께 만나서 터진 거죠. 이거를 결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욕 나오는데 아스팔트 보수를 만들어 야당 생활을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스팔트로 나온 이유는요. 저도 아스팔트 보수예요. 저도 너무 답답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쫄래쫄래 찾아간 게 김명수 처음 출근할 때 김명수 얼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그거를 아스팔트 보수들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들이 진짜 길바닥으로 나와서 자유를 외쳤겠습니까? 이것을 아스팔트 보수를 만들어서 야당 생활을 했다면서 전체 보수를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폄훼한 거예요, 이거는. 이러니 이준석이 보수냐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을 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도를 확장하고 보수를 재편한다는데 중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준석은 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는 달려가면 됩니다. 이따오 얘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컴다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열심히 해도 2020년 선거에 속절없이 180석을 내주고
졌다. 이거 여러분들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유시민의 180석 이야기 했을 때 이것들도 산불 내겠네. 이 선거에 대해서 또 짬짬이가 있겠네. 예전에 설훈 의원의 병풍 사건, 김대엽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또 가짜 언론 선동 정치하겠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총선에요. 굉장히 많은 선동 정치 있었습니다. 180석 내주고 말았다. 여기에 많은 의혹들이 있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의혹을 제기를 막 하죠. 그런데 보니까 선관위의 해킹, 북한의 해킹,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이 전 세계 선거 33개국 40개 이상의 선거에 직접 개입의 정황, 거기에 한국도 거론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대표였다는 놈이 한다는 말이 있다오가 맞냐고요. 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보수가 단결을 안 해서 진 게 아니라 단결했더니 졌답니다. 이런 이준석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 나가리 쳐야 되는, 나가리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쳐야 된다는 게 여기 하나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막 전화 돌리면서 아마 언론에도 SOS를 치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런 것을 기사를 내주고 언론에서 다뤄주고 이준석이 잡아야 한다. 이준석이 보수에 필요한 놈이다. 라면서 지금 바람을 솔솔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언론 또한 짬짬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조중동이 한동훈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다는 거. 그동안에 이준석이 이런 길들임으로 잘 커왔고 길들임으로 이렇게 당대표까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으나 한동훈만큼은 다르다는 거. 윤석열이 달랐잖아요. 그립다 윤석열 다음에 그립다 한동훈이란 말이죠.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분노하는 건데요. 23일 날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채널 A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채널 A. 채널 A 라이브 방송에서요. 어느 정도 무리수를 뒀냐면요. 세상에 오바마, 한동훈과 함께 나란히 이준석을 세웠습니다. 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때 갑자기 막 SNS 그 다음에 개인 메신저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개인 유튜브에도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방송 좀 보라고, 기가 찬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뉴스가 삭제됐습니다. 왜? 채널 A에서도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는요, 여러분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멘트 보이시죠? 하버드대 로스쿨 44대 미국 대통령이라고. 당시 나이가 40대입니다. 중간에 12살 띠동갑 소띠라는 교집합 하나 두고 이 세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한동훈 장관 73년생이고요. 아름다운 이제 중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요. 법무부 장관. 지금은 현재 비대위원장입니다. 요 두 개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전 미국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조합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12살 띠동갑의 소띠 이준석 세우면서 여기가 더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국민의힘 대표랍니다.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하버드대 경제학과는요. 아닌 거는 올해 5월에 이준석의 입으로 밝혔죠. 사실 그동안에 10년 동안 본인이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 경제학과 학사 졸업 이렇게 나오면서 3번의 공보물과 온 방송에서 천재 코스프레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 경영학과 이런 거하고 다르게 하버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대통령도 많이 배출했고 경제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리더를 많이 배출한 과기 때문에 이 300년 이상 역사 중에서 하버드 경제학과는요.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수업을 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졸업이 굉장히 힘든 학과예요. 근데 그거를 이준석이 복수 전공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올해 초부터 제가 이준석, 사실 페이스북에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준석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올해 초부터 이준석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준석이 이봉규 TV에서 학력에 대해서 빵 터트리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5월 초 중순쯤에 싹 다 고소하겠다. 댓글 단 사람들도 다 고소하겠다. 고발 조치했죠. 그리고 10억 내기 하자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졸업장 공개하고 성적표 공개하고 뭐 학생증 공개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에는 5월 23일에 나 복수 전공 아니야. 복합 전공이야.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야.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경제학과는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없다는 거. 그냥 본인이 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5,100만 국민을 상대로요. 또 사기 친 겁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가 밝혀줄 겁니다. 앞으로 뭐 신당 간다느니 뭐 출마를 한다느니 뭐 이렇게 지금 기대되는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 다뤘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고. 차라리 여기서 하버드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으면 제가 조금 봐줄만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이 하버드대 오바마와 같은 등급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제학과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폴리티커 정치연구소에서 물어보라는 식으로 댓글도 달렸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되면서 댓글을 바로 달았죠. 이 언론이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왜곡된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언론 자체가 지금 이준석 하나 살리려고 조중동에서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플한 답을 내실 거라는 기대를 하시고요. 또 마지막 26일 출범할 때까지도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제 갔다. 갈 놈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립다 윤석열, 그립다 한동훈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중동에 분노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부탁드리고요. 1포털의 1댓글, 그 힘이 굉장히 지금 언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